자, 10월 A매치 두 번째 주간 이렇게 끝이 났는데요. 파라과이 초청으로 파라과이 팀이 초청으로 대한민국과 파라과이와의 경기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스코어는 2대0. 대한민국이 일단 오늘 경기 봤을 때 엄지성 선수와 또 손흥민 선수 오늘 경기 전반전에 봤을 때 지금 선발해 봤을 땐요, 손흥민 선수가 일단 3톱에다가 이동경 선수 3톱, 엄지성 선수까지 3톱까지 사용하면서 와, 오늘 경기력이 진짜 미쳤습니다. 아니 근데 오늘 여러분들 말씀드릴게요. 오늘 경기 시작 전에 손흥민 선수 137번째 출전 기록까지 세웠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드리자면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 137번째 출전 기록까지 달성하면서, 근데 이번에 이제 150번째까지는 갈 수 있을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손흥민 선수가 지난 9월달에 보면서 또 A매치 출전 기록까지는 달성했고, 거기다 이번에 또 10월달에 보면은 136번째인가 7번째인가 그 정도는 출전까지는 했는데, 그때 지난주 봤을 때 브라질과의 경기를 했었잖아요. 브라질과의 경기를 했으면서도 오늘 그 지난주부터 이제 브라질과의 경기를 했을 때 137번째 자축포를 좀 쏘아 올리겠다고 했는데도, 근데 결국에는 자축포를 쏘아 올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손흥민 선수가 지난주부터 브라질전에서는 좀 역습을 좀 더 무조건 만들어주려고 했었고, 거기다가 또 손흥민 선수가 오늘 지난주 브라질전 때 한 골만 넣었으면은 그 정도는 이제 137번째 출전 기록 축하를 위해서 찰칵 세레머니까지를 또 팬들 앞에서 좀 준비를 하려고 했었는데, 아쉽게도 찰칵 세레머니는 보여주지 못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오늘 파라과이전에서 기념식이 있었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 137번째 출전을 달성한 의미로 이제 오늘 경기 시작 전에 차범근 해설위원, 그 전 해설위원이었죠. 그리고 이제 차범근과 또 이제 정몽규 씨가 또 여기서 손흥민 선수를 위해서 또 이제 137번째 출전 달성하면서 그 기념식을 또 참여해 주셨는데, 근데 이거는 좀 말씀드릴게요. 정몽규 씨는 제발 여기선 나오지 말아야 됩니다. 정몽규 씨는 왜 하필 나오냐? 경기 망치러 온 것도 아니고 손흥민 선수를 축하한다는 의미는 알겠지만, 근데 137번째 그 출전 기념한 건 있잖아요. 근데 정몽규는 좀 그래요. 정몽규는 좀 빼야 될 것 같습니다. 차범근 감독하고 손흥민 선수하고 같이 좀 기념사진 찍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정몽규 씨가 들이닥치는 바람에 손흥민 선수가 집중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전반전을 봤을 때 파라과이가 유독 좀 패스를 좀 더 잡으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패스를 좀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전반전 15분에서 엄지성 선수가 기가 막히게 득점까지, 와, 미쳤습니다. 아니 엄지성 선수는 그래도 잘하긴 잘하는데 스완지 시티에서는 이런 경기력은 좀 차마 볼 수가 있을지가 모르겠거든요. 근데 왜냐면 엄지성 선수 같은 경우는 그래도 프리미어리그 2부팀에서는 그래도 좀 잘하고 있고, 거기다가 또 이제 대표팀에서도 많은 활약을 좀 보여주고 있는 선수라서 좀 잘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장점은 왼발이나 오른발 정도는 기가 막히게 잘 차긴 했고, 게다가 이번에 경기력을 봤을 때 알미론이나 뭐 쿠엔카나 고메즈 이런 선수들 가운데도 역습은 잘했어요. 근데 아까 그 후반전 들었을 때도 그때 파라과이가 프리킥 장면에서 김승규를 뚫려야겠지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김승규 선수의 손을 맞고 나서 골대까지 맞고, 와, 이거 동점골 나올
진짜 아니 저는 생각을 해보면요, 오늘 알미론이나 마르티네스나 쿠엔카나 고메즈 같은 경우도 오늘 그 기회는 많이 줬는데, 아 근데 이건 좀 아쉬웠긴 했어요. 김승규 손에 살짝 맞고 나서 골대까진 딱 맞추다가 아 이거 오늘 골 왜 안 넣어, 왜 안 들어가지 생각을 했는데, 아 근데 이거 파라가이가 운이 좀 딱 안 맞았어요. 왜냐하면 알미론이 찼으면은 김승규를 막을 수가 있겠지만 근데 막을 수 없잖아요. 왜냐? 김승규가 만약에 못 막았으면은 저거는 그냥 1대1 동점까지 갈 수 있었고 최소한 2대1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파라과이가 오늘 전술을 해봤을 때는 좀 너무 수비 압박에서는 제대로 벗어나지 못했고, 결국 그 이강인 선수가 어시스트 한 다음에 오현규한테 패스를 딱 공간 사이에 줬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뭐냐면, 여기 상대의 역습을 무조건 오현규를 막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뒤늦게 알았어요. 오란도일 선수가 오현규를 막을 수 있으면 한번 막아봐라 생각을 했는데, 근데 여기서 다 뚫렸거든요. 상대 진영에 있는 선수들 가운데 아 이걸 막을 수 있는 선수가 누가 있겠냐? 아무도 없어요. 오현규가 그저 완전히 공격을 퍼부어갖고 그냥 골문 사이로 무조건 딱 들어가갖고, 아 이거 파라가이가 진짜 완전히 좀 초반부터 실수하면 안 되겠지 생각을 했는데 초반부터 계속해서 실수가 좀 이어졌긴 했어요. 마치 그 우리가 2018 러시아 월드컵 이후에 독일 대표팀과 우리나라 대표팀 그 경기 보듯이 그거잖아요. 골문 사이에 골문 비어있으면은 무조건 손흥민이 앞에 달려들어가면서 아 골문 사이로 무조건 골 넣을 수 있겠지 생각을 해서 그런 연출까지 이어졌거든요. 만약 오연규였으면은 뭐 구스타보 고메스나 베네테스나 뭐 알데르테나 뭐 이런 선수들 가운데 측면 쪽에 있는 선수들 가운데 오연규 앞에 있으면은 무조건 막을 수 있겠지 생각했거든요. 근데 측면 수비에 있는 선수들이 다 뚫려 있으면은 무조건 역습하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하고 오연규 선수가 둘이 완전히 좀 콤비로 맺어갖고 해서 야 이거 오늘 집중적으로 그냥 아예 뚫릴 수 있겠구나, 상대는 완전히 알아채지 못해갖고 역습해갖고 무조건 갈 수 있겠지 생각해서 무조건 골 넣은 게 진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아까 전반전도 엄지성 선수 골장면 들어갔을 때, 골장면 봤을 때 진짜 파라과이는 진짜 예상치 못했어요. 왜냐면 파라과이 선수들 봤을 때 수비가 제대로 좀 패스를 좀 더 막으려고 했는데도 역습 한 방에 나와갖고 해서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왜냐면 이게 파라과이 대표팀 선수들은 멘붕이 올 것 같아요. 왜냐 이게 측면에 있는 선수들 가운데 패스를 좀 더 길게 올려줬으면은 이런 실수는 없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해서, 와 이건 한 번에 엄지성한테 저걸 득점해갖고 해서 파라과이가 초반부터 실수까지 이어지면서 전반전 1대0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후반전 들어갔을 때도 손흥민하고 이재성, 이강인, 원두재 이런 선수들 가운데도 등등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황희찬 선수가 이번에 교체를 안 한 것 같긴 했는데, 홍명보 감독은 설마 하면 또 이제 황희찬이 부상당할까봐 또 걱정을 한 거 아니겠지 생각해서, 아 근데 홍명보 감독은 황희찬을 교체 투입 안 한 이유가 부상 차원을 또 이어질까봐 좀 걱정될 수도 있거든요. 무릎 부상 또 이어지면 어떡할까 생각하고, 뭐 햄스트링 이어지면 어떡할까 생각해서 물론 출전시키지 않으려고 이어진 것 같긴 했어요. 그래서 홍명보 감독은 잘한 선택인지 뭐 못한 선택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제 생각은 황희찬 부상 때문에 걱정될 수 있어서 팬들의 걱정이 좀 이어질 것 같아서 잠시 동안만 이제 또 황희찬을 교체 안 하기로 결정했고, 그 결국에는 원두재, 이재성, 오현규, 이강인, 이명재, 엄지성, 그리고
조유민 선수를 다 대거 교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튼간에 오늘 10월 A매치 주간까지는 이렇게 마무리가 됐긴 했고, 그래도 오늘 대표팀 봤을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잘했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 경기 봤을 때는 뭐 역습 한 방엔 좀 잘했긴 했고요. 근데 위기인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이제 마지막 경기를 봤을 때는 진짜 침착하게 잘 해줘야 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11월 달에 이제 월드컵이 아니라 이제 11월 달에 이제 A매치 또 주간 경기 또 있잖아요. 11월 달에 이제 아마 이번 평가전 때는 또 2포트로 가야 될지 3포트로 또 떨어져야 될지가 굉장히 좀 문제라서 홍명보 감독에게는 아주 무거운 숙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거운 과제를 또 나올 수도 있고, 우리 대표팀도 그리고 물론 뭐 브라질한테 5대0이란 패배를 좀 잊으면서 파라과이전에서는 2대0 스코어에서 이긴 것처럼 이번 11월 달에 과연 이제 A매치에서는 과연 결과가 좋으면은 한번 좀 나올만 하고, 만약 못 나오면 어떡하나 싶은데 이건 걱정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우리한테는 뭐 물론 우리한테는 진짜 무조건 중요한 거는 2포트까지 가야 돼요. 1포트나 2포트는 무조건 가는 것도 상관없겠지만 2포트에 올라가는 것도 항상 중요한 건데, 근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3포트로 내려가면은 최악의 분위기가 있거든요. 최악적인 그 분위기가 뭐냐면 아르헨티나나 브라질이나 우루과이, 포르투갈 이런 애들한테 또 나오면은 죽음의 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1포트나 2포트 정도는 갈 수 있는 만큼도 있어야 되니까 충분히 노릴 수 있어요. 근데 항상 중요한 건 뭐냐면 가나나 뭐 에콰도르나 이런 팀들 가운데도 2포트 아니면 3포트를 만날 가능성도 높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도 조심해야 될 거는 3포트에 가더라도 우리가 또 죽음의 조를 또 피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 몰라요. 근데 항상 우리가 3포트 가면은 진짜 죽음의 조가 어떤 조인지 뭐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궁금할 수도 있고 궁금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3포트 가면은 또 잉글랜드나 뭐 프랑스나 뭐 독일 이런 애들하고 만난다면 최악의 결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포트를 가야지만 뭐 죽음의 조를 피할 수 있는 그런 느낌도 있어야 되고, 뭐 꿀조로 갈 수 있다면 아르헨티나나 코트디부아르 같은 이런 팀들하고 만난다면은 죽음의 조를 피할 수 있겠죠. 근데 만날 수 있으면은 한번 만나봐야겠지만, 근데 만약 2포트에서 성사된다면 뭐 코트디부아르나 뭐 남아공이나 이런 애들하고 만난다면은 뭐 그래도 쉽게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파라과이하고 또 만날 수 있잖아요. 언젠가 만난다면은 또 알미론하고 만날 수 있겠지만, 뭐 언젠가 이제 뭐 알미론과 황희찬의 맞대결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손흥민하고 알미론과 만난다면은 기대할 수 있겠지만 언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1년 뒤 뭐 8개월 뒤에 이제 우리가 월드컵 한다면 그때 아마 2달 뒤에 우리가 이제 또 조추첨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조추첨은 이제 항상 우리가 2포트식으로 가야 될지 3포트식으로 가야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말씀드리자면 항상 우리가 2포트 가면은 파라과이하고 만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높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10월 A매치 이후 끝나고 나면은 이제 다시 K리그나 뭐 프리미어리그 뭐 해외 축구나 국내 축구도 이제 다시 복귀하고, 이제 나머지는 다음 달에 이제 한 달 뒤에 이제 A매치 또 주간이 또 있습니다만,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면은 또 2포트는 일본한테 빼앗길 수도 있고 3포트도 물론 다른 팀한테 또 빼앗길 수 있으니까 항상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3포트에 가더라도 뭐 죽음의 조를 항상 피해야 될 것 같은데 못 피하면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몰라요. 예, 아직 모릅니다. 그래도 일단 지난주부터 이제 브라질전에 이어서 이제 오늘 파라과이전에 잘 준비했고, 그리고 우리 선수들도 물론 잘했긴 했지만 조심해야 될 거는 다음 달에 우리가 이제 A매치 주간 때 어떻게 될지는 한번
A매치 주간 때 과연 우리가 가나와 만날 수 있을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예, 이번 10월 A매치 주간도 이미 끝났지만 앞으로 이제 할 일이 남아있죠. 이제 K리그 이제 파이널 A 준비를 또 해야 되고, 또 이제 파이널 A부터 파이널 B까지 또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K리그 주간 또 경기가 있잖아요. 주말에 경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K리그 주말마다 끝나고 난 뒤부터 이제 파이널 A 본격적으로 또 시작하고, 파이널 B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에 좋은 소식이 뭐냐면, 이번에 김천상무에서 이제 다시 소속팀으로 복귀할 팀들이, 선수들이 이제 김천상무 이제 군입대도 이제 거의 끝났잖아요. 이제 전역하고 나서 다시 이제 소속팀으로 돌아오는데, 일단 이제 소속팀으로 돌아오면은 이제 또 이동경 선수도 물론 울산 HD로 돌아가고요. 그리고 이동준 선수도 마찬가지로 전북 현대로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맹성훈 선수도 일단은 전북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높아요. 충분히 높은데, 김천상무에서도 오랫동안 뛰었다가 이제 전역하고 나서 다시 팀으로 돌아오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동경 선수가 이번에 울산으로 다시 복귀한다면은 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지금 파이널 B에 내려가 있으면은 이동경 선수도 좀 곤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뭐 전역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예, 그리고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면, 두두님께서 손흥민 선수 어딜 가던 소울메이트가 있잖아요. K는 넘사벽치고 부안가가 못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선수가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을 건데 왜 그런 시너지는 우리나라에서는 못 보여줄까요? 일단 그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일단 손흥민 선수가 어딜 가든 이렇게 뭐 소울메이트라는 선수들이 좀 많긴 한데, 흥부 듀오도 있잖아요. 그래도 LAFC에서는 그렇게 출전해서 골까지 기록하고 어시아 하나 나오고 나서 그렇게 잘하긴 하는데, 근데 시너지를 왜 못 보여주냐면, 경기력이 항상 말씀드리자면 너무 역습에 있을 때 맨날 빈 공간 있을 때마다 항상 상대팀한테서 맨날 볼만 빼앗기죠. 뭐 역습할 때는 맨날 역습도 못하고 뻥 뚫려 있으면은 진짜 상대팀한테 실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그 경기를 봤을 때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왜 경기를 못 보여주냐면, 항상 그 플랜 A나 플랜 B 정도는 무조건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홍명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플랜 A나 플랜 B를 잘 짤 수 있는데 플랜 C나 플랜 D 정도는 나와야겠다 생각해서, 그런 전술이 어딨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플랜 C나 플랜 D는 어딨냐, 그 홍명보가 머릿속에 막 가끔씩이라도 플랜 D, 플랜 C 그런 걸 다 외우거든요. 그래갖고 우리나라 장점이나 단점 같은 걸 어떻게 잘 살려야 되냐, 그게 문제예요. 근데 중요한 거 뭐냐, 홍명보 감독은 맨날 그런 식이잖아요. 우리한테는 전술이 무조건 탈압박은 좀 더 내려와야 되는데, 탈압박을 못하면은 우리는 조만간 이제 또 포트 3 정도는 가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왜냐? 앞서 말씀드렸지만 홍명보 감독의 그 변형적인 전술은 CR도 안 먹을 것 같아요. 왜냐? 상대 팀에서는 봤을 때 뭐 잉글랜드라든지 뭐 독일이라든지 뭐 아니면 프랑스라든지 이런 팀들 앞에서는 개망신 당할 수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 뭐냐? 플랜 A, 플랜 B, 뭐 플랜 S 그런 걸 사용해봤자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런 변화적인 전술을 써봤자 우리한테는 결코 상대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적으로 만들어야 될 전술이 그냥 공격적인 압박적인 드리블이나 뭐 변형적인 3톱, 변형적인 2톱, 1톱 이런 선수들을 써야지. 그래야 우리한테는 변형 가출을 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변형 기출이나 뭐 그런 전술이 이어졌다가는 그래도 뭐
지그재그 식으로 갔다가 뭐 탈압박을 좀 더 가져와 주거나 아니면 해저 전술로 쓰든가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홍명보식이 아니라 만약 뭐 김동 감독이나 예? 버스포획 감독의 그런 전술이 있었으면은 물론 진작에 썼겠죠. 근데 우리한테는 무조건 뭐 홍명보식의 전술 쓴다면은 맨날 그 라볼피아나 전술 쓰질 않나, 뭐 유자 빌드업도 쓰고 그런 게 전술 그런 건 써도 아무 의미 없어요. 차라리 W 전술로 쓰면은 어땠을까? W 전술로 쓰면은 우리가 그런 거를 뭐 가동할 수 있겠죠. 근데 W형 전술로 쓰면은 그걸 막을 수 있겠지만 지그재그 식으로 갔다가는 뭐 상대한테는 뭐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티키타카 식으로 거기서 뭐 패스를 돌려줘봤자 상대한테 또 볼 뺏기고 그 결국에 또 실점 나오고 이러니까 팬들 앞에서는 망신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월드컵 가면은 우리한테는 맨날 그렇게 막 볼을 돌려주거나 뭐 볼을 돌려주고 나서는 맨날 실점하거나 뭐 뺏기거나 이러니까 팬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홍명보식 이런 전술은 진짜 사용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우위로 그냥 압박적인 우세로 그냥 티키타카 식으로 그냥 한번 돌려줘도 돼요. 그냥 패스할 거면 길게 패스하든가 아니면 뭐 전형적인 그냥 얼리 크로스를 좀 쓰든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전형적으로 W 전술 그런 뭐 상관없습니다만, 근데 오늘 그냥 저의 생각인데 만약 월드컵에서 전형적인 5백을 쓰지 말고 그냥 원형적인 전술로 쓰지 않을까, 그런 걸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생각을. 그래 우리가 전형적인 원형 전술로 써갖고 상대가 어떻게 나오든 그냥 아예 묶어놔야죠. 상대를 공격 못하려면은 차라리 4명이나 3명 정도를 좀 더 가져오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음 월드컵 때 뭐 16강을 가든 뭐 8강을 가든 그런 전술을 맨날 그나물의 그 밥인 전술 또 썼다가는 상대한테 오히려 역습 허용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그거 알아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전형적인 3톱 3백 그 정도는 사용해봤자 안 먹힙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브라질전에서는 전형적인 3톱에서는 뭐 사용해봤자 상대한테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거기다가 안첼로티 감독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안첼로티 감독은 우리한테는 전형적인 3백이나 그거 와갖고 이어가기가 힘들 수가 있고, 근데 우리한테는 맨날 3백을 전술 써봤자 상대한테는 탈압박에 그런 전형적인 탈압박이 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안첼로티 감독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 만약에 대한민국에 3백의 전술로 썼다가는 우리가 역습 당할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또 골 먹힐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해서, 그래서 뭐 브라질 같은 경우는 백포라인에서 무조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기대가 좀 있을 거고, 게다가 뭐 파라과이 같은 경우도 전형적인 5백을 좀 더 능숙하게 나왔다면은 그 정도는 막을 수가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일단 오늘 대한민국은 그래도 오연규, 엄지성 예, 오늘 연달아 득점까지 성공시키면서 그래도 오늘 그래도 10월달에 A매치는 이렇게 끝이 났고요. 이제 언젠가 한 달 뒤 이제 월드컵 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11월달 A매치 경기 있으니까 뭐 많은 기대 좀 부탁드리겠고요. 아무튼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이제 거의 다 끝났지만 11월달에 이제 A매치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